안녕하세요. 이뻐이뻐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늘면서요. 비타민과 홍수한 제품 당으로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유산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심도 많아서요. 여러 제약회사가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쭉쭉 높여가는 중이라고 해요. 가격도 1일 섭취량 기준 217원부터 1550원까지 최대 7배 이상 정말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프로바이오틱스의 용어의 개념은요, 유산균 과학의 아버지이자 또 노벨상 수상자의 메치니코프가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메치니코프의 이름을 딴 유산균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치니코프 박사는요, 요구르트를 소비하는 불가리아 농민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보고 나서 유산균의 발효의 섭취가 수명을 늘려준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요즘 여러모로 장내 세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장내 미생물은 인간 제2의 유전자라든가 또 제3의 장기로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장에는요, 1000여 종의 세균이 10조 마리 이상 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무게만 해도 1.5에서 2kg 되는데요. 약 80%의 세균이 장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장내 환경에는요,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과 또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균과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중간균이 서로 균형을 지니며 살고 있는데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비만, 당뇨병, 피부병,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해균은 몸을 날씬하게 해주는 날씬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유해균은요, 몸을 뚱뚱하게 하는 뚱보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에 유익균을 넣어주는데요. 이 유익균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이 유익균이요, 면역력 증진과 또 생체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프로바이오틱스가 꾸준히 관심을 갖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유익균을 공급하고 증식시켜서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안타깝게도 점차 유익균은 감소하고 장내 유해균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장내 균총의 분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유산균의 효능은요, 장내 세균총을 정상화시켜주기도 하고, 또 급성 감염성 설사를 예방하고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면역력이 좀 약한데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또 암세포 증식을 좀 없애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또 임상에서 보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요, 있다 없다 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요. 약간 긍정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또 독일의 2019년 논문을 보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인체 유용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논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프로바이오틱스로 불리는 유익균으로 가득 찬 식품들이 대부분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또한 스웨덴 연구진은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 과정에서 각각 4개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또 프로바이오틱스 섬유질을 혼합한 신바이오틱 혼합물이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 증상 개선에 확실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 박사팀이 각각 900여 명과 800여 명의 어린이 장염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조사한 결과 두 연구에서 모두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짜약, 플라시보를 먹은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또 연구팀의 내용 결과를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성인의 대변 속의 미생물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에 대한 기존 7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요, 1개만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교수팀은요,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한 성인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입증한 학술 논문 7편 가운데 1편만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런 내용을 학술지 게놈 메디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대는요, 21개월간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이렇게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뭐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주의사항을 좀 알아볼까요? 유산균을 복용하고 나서 알레르기나 장 기능이 좀 악화되거나 또 피부 트러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복용을 좀 중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항생자나 면역 억제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2018년 5월에 한 업체가 프로바이오틱스와 헥사를 섞은 그 자세 분말 제품을 먹고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면역 반응이니까 심지어 좀 복용을 더 늘려서 하신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복용을 하셨는데, 그 고객이 결국은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사례도 있는데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현황에 보면 설사라든가 위장 불평, 또 구토 같은 위장 관련된 그 증상과 또 피부 발진 및 두드러기 같은 이상 사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캐나다에서 식이 원료로 구분되며 또 천연 건강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이 같은 제품은 또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과학적 테스트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동안 캐나다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는요, 아주 소규모였고 또 주로 업계가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업계가 건강 보조 제품으로 마케팅하는 제품 효과에 대해 증명하거나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그 독자적 연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은요, 우리 식생활에 따라서 구성이 바뀌게 되는데요. 과이나 채소의 섬유소를 섭취할 경우 유익균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에요,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 등을 먹으면 장 속의 유해균이 증가해서 이들의 독성 물질로 인해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육류나 인스턴트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효소 음식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또 유해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인데요. 잘 익은 김치나 요구르트, 나토 등의 인기 식품을 떠오르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김치는 제가 이제 박사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익은 김치가 좋다, 아니면 생김치가 좋다는 게 창반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김치도 약간 국물을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날것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 연구 결과 다 상반되게 너무 많아서 정말 헷갈리는데, 이거는 정확히 제가 결론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김치나 요거트나 치즈나 된장국도 되도록 식품을 직접 그리고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을 조리하면요, 유익균이 대부분 죽기 때문에 생것을 먹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시래기 된장국도 좋다고 하는데요. 된장은 누리균이 풍부한 식품이고 또 시래기는 섬유질이 많아서 유익균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백료초가요, 식이섬유가 상추에 비해서 한 8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라서 유산균이 더욱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또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신선한 과채,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먹기, 또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멀리하기, 또 유익균을 죽이는 항생제 섭취를 또 자제하고요. 또 잠도 충분히 자고, 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복부를 가볍게 두드려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유익균을 늘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유산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또 제가 지난편 영상에서도 제가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결론은 본인이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해서 이 유산균이 먹는 게 요즘 정말 트렌드인데 무슨 유행처럼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유산균이 먹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딱 좋다는 연구 결과보다는 대부분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야채나 과일 먹고 가끔 고기 사다 먹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판단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산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좀 길었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해피 프리티 하루 되시고요. 저는 불타는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